네, 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팀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의 의상에도 가을이 느껴집니다. 자, 부쩍 추워진 날씨 안에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국 부통령 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반응만 떼고 본다면 해리스의 손을 들어준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쪽, ESS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한중 NCS 이 종목부터 또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해리스 관련 주로서도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제 ESS 쪽은 뭔가 정치적으로 엮지 않아도 네, 앞으로 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지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은 투자는 많이 하지만 오히려 좀 수익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이제 자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어떤 전력 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4%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5%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2030년까지 봤을 때는 이제 두 자릿수대로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ESS 관련해서는 구글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기업 인수를 통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신재생 쪽만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자연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또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ESS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한중 NCS를 좀 보는 이유가 지금 ESS 안에서도 좀 판도라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소형화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중대형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국내 유일 이런 순행식 ESS 관련 시스템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제 그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제 7피트 내외의 크기로 좀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피트 이상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 베팅 내유 여부 이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관점에서는 우선 전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6만 원대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는 미국 대선 이슈를 빼고 놓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갈 거다. 그중에서도 한중 NCS 특히나 투자 포인트가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어서 유한양행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랭라자 바람을 타고 주가가 신나게 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어요. 네.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엔 눌릴 때마다 좀 접근을 하시면은 요즘에는 좀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엔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일단은 유한양행이 이번에 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팀입이 미국 안에서 약가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보다 거의 2배 이상 높게 책정이 된 거고요. 일단 21만 6천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3억 원 정도 지불을 해야 이 레이저 티닙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타그리소보다도 훨씬 더 높게 약가가 책정을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가가 높게 책정을 된 원인은 당연히 그 효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는 과연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우려를 일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HIV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원료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 HIV 관련해서는 신약이고요. 내년쯤에 아마 판매가 좀 재개가 될 걸로 판매가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신약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던 HIV 치료제에 대비해서 그 예방률이 100%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들은 99%까지 지금 예방률이 있고 이것도 이제 매일매일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일매일 경구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방률이 99%까지 올라가는데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만 주사제로 맞으면은 100%까지 예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 효능 자체가 굉장히 좀 선택이 많이 될 거다라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블록버스터급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료를 지금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은 좀 어느 정도 스토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기적인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저 틴이 미국 내 약가 책정이 시장 기대보다 2배 이상으로 됐다라는 점, 중장기 성장 모멘텀 많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해운주 내에서 또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인데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파업 이슈로 인한 이 해운운임 폭등 가능성, 여기에 더해지는 중동발 리스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흥하해운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좀 단기 관점에서 전략을 짜본다면 이제 네. 오늘에 좀 답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제 이슈를 좀 크게 반영했던 게 결국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방산이라든지 해운 쪽이 앞으로도 어떤 그런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과 더불어서 이 해운주들도 단기 관점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업 관련해서도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동부항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대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동방만 같은 경우에 지금 컨테이너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차지하는 게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거의 한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한 6조 원대 손실까지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교역품이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동부가 아니라 이제 서부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운임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관련 해운주들도 이런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좀 두 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임도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컨테이너선 하나에 뭐 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거의 4천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제 단기적으로 5배 이상 지금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모멘텀을 받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뭔가 급등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대비 굉장히 좀 과대낙폭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적인 부담도 상당히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해운 쪽 방산주 시장 안에서 오늘장 부각이 됐는데요. 이러한 단기적인 트렌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슬이 팀장님께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추가적으로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파업 이슈는 앞에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좀 중동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연휴 기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라던가 좀 이란도 같이 뭐 참전을 하기도 하고 좀 이 전쟁 리스크가 좀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좀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단은 뭐 제한되는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런 전쟁 리스크는 좀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해운주들이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많이 움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모멘텀도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시장이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할 때 인버스격으로 사실 움직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조정 시에 대피처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괜찮겠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하해운 현재 대외 변수가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하지만 단기로 일단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라이콤입니다. 지금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슬라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라이콤 역시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네. 자, 이주연 대표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은 라이콤은 그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공개가 10월 10일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가까워지고 있어서 관련한 그 종목들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탄력적인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콤이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 23%대로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라이콤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만하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가서 좀 그 수익을 가져가기에는 살짝 좀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아예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매물 부담이 없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을 때 그럴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눌림 시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증폭기 관련해서 이게 라이다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산화를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요. 실질적인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성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다음 주인가요? 10월 10일 날 그 기점으로 해서 그날에는 좀 그날 전후로 좀 세론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주연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슬이 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테슬라 관련해서 항상 좀 부각을 봤던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 쪽에서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아직까지 좀 테슬라를 믿을 수 있나라는 좀 의문이 좀 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로보택시라든지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 출시된다라고 지금 얘기했던 게 벌써 지금 몇 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 가치로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는 좀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출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걸 갖고 얼마나 또 판매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인도 판매량을 좀 보게 되면은 인도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BYD 쪽에 또 굉장히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3분기 때 한 46만 대 정도로 좀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이제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방보다는 하방 리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리스크를 걸면서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현재 시점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대장주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 궁금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맥커리에서 또 목표 주가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5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엇갈리네요. 엇갈렸는데요. 자, 이슬희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전체에 대한 X인가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국한된 X인가요? 저는 사실 이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고 보여줘야 될 것도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0월 8일에 이제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여론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인력을 좀 감축을 하게 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HBM 쪽에서도 이제 하이닉스한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이제 PC 수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B2C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HBM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용 관련해서 D램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잠정 실적까지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PBR이 역사적 하단이다, 뭐 1.2배 수준밖에 안 된다, 지금이 가장 낮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는 깰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주식시장은 진짜 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인텔에서 또 좋은 예시를 보여줬었죠. 좋은 예시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예시인데 사실 인텔도 CPU 쪽에서 상당히 좀 강자였었습니다만은 최근에 GPU의 전환이 상당히 좀 늦어지게 되면서 경쟁에서 상당히 좀 밀려났습니다. 그대로 이제 추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듯 삼성전자도 지금은 뭐 HBM에서도 보여준 게 없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일단 TSMC한테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이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너무 성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이제 잠정 실적까지 일단 확인을 하시고 투심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다면 그때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X 의견을 좀 드렸고요. 네. 만약에 지금 나는 꼭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코스트 레버리지 전략으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낮춰지고 있습니다. 8일에 공개되는 잠정 실적 내용들 확인하고 접근을 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오해 의견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그냥 개별적인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의견을 지금은 마찬가지로 드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지수와 채널링이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PBR 관련해서는 뭐 지금 역사적인 하단 구간이 61,0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도 한 59,900원까지 6만 원을 깨서 시작을 했다가 또 6만 원을 깨니까 좀 외국인들 매수세,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장 마감까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좀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둔화, 비메모리 적자폭 확대, 뭐 HBM 진입 지연 뭐 이런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돼 있는 내용들이고 이미 악재를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부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스마트폰이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PC에도 계속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면은 당연히 그 메모리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이폰 16만 하더라도 기존에 램을 6기가에서 8기가까지 좀 늘려서 탑재를 하고 있고 뭐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16기가까지 램을 탑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줄더라도 일단은 그 탑재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좀 앞으로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시 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